농해수 위원장이 되긴 했는데 뭐 예측치 못한 농해수 위원장이어서 제가 저 소감 발표할 때 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좀 정상적으로 정치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저 당선 소감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농해수 위원장이 됐으니까 농민들의 권익보호 또 농어촌의 뭐 발전을 위해서 뭐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워낙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뭐 제가 우선 농촌 지역구 출신이고 또 농도 전남에서 또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국회 와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농해수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데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농림부 장관까지 같이 영입을 한 적이 있어서 뭐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든 뭐 국회 내 최고 농정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농촌 농민 박준영 지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쭉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또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이 볼 때는 뭐가 가장 이거는 대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정부인 국민적 인식, 국민들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농업이 단순하게 뭐 경제 산업의 한 분야로만 그렇게 인식되면 뭐 경쟁력이 떨어진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은 자연 도태돼야 된다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국민들이 아마 다 실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농업이 식량 안보 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생존을 걸고 있는 안보와 관련된 산업이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되고요, 반드시. 그래서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농정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지금 농정 뭐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또 정책적 배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나 미흡한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인식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의 한 분류로서만 판단을 하면 단순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농업을 보면 농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취약한 산업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농업에 대한 국가적인 또 국민적인 정부 인식이 좀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제 첫째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농촌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현재 지금 농촌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청년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다 노인들만 계시는데 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야만이 농촌 사회의 지속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농업 정책을 펼쳐줄 것인가 또 청년들을 농업에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치열한 정책적 고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농촌 사회의 지속성을 이제 우리가 담보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제가 말씀 중에 빠뜨렸는데 농촌 사회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은 우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면 농촌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치하고 아주 공허한 공간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희망을 찾아가고 거기서 또 새롭게 뜻을 펼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드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또 아울러서 지금 노인들이 이제 농촌에 계시는데 농촌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인들이 어디론가 가야 하잖아요. 그럼 도시로 가는 거죠. 도시로 갔을 경우에 도시에서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복지적 뒷받침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사회적 비용을 또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건 노인들도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촌 사회의 지속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 정부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걸 심각성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사회 지속성 그리고 농촌과 농업을 보는 국민적 관점이 좀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인식 대전환 그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멀었다. 아직은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뭐 가까이서 지척해서 모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농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알죠. 비교적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 중요성이랄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인이 그 인식의 일단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상당 부분 인식을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뭐 정책이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을 실제로 그걸 포맷을 하고 또 집행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직 뭐 많이 멀었다. 우리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 농촌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 그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 농정의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농정의 공약 형성 과정에서부터 또 5개년계 국정 5개년계 또 수립할 때 제가 또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분과위원장을 해서 직접 관여를 했고 위원장님 다 만드신 거네. 그러면. 실제로 뭐 그렇죠. 또 초창기 정책을 법제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화하는데 제가 장관으로서 직접 관여를 해서 그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째 청년들이 오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농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 동안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면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뭐 영농자금은 당연히 함께 지원하는 지금까지도 해왔고 우리 문정부가 달라진 점은 생활비를 첫 해는 매월 100만 원씩, 두째 해는 90만 원씩, 셋째 해는 8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먹고 살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매년 1,600명씩 선발을 해오고 있고요. 3년차 지금 시행을 했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는 뭐 당장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년 1,600명씩 투입을 하는데 왜 1,600명씩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일부에서 국회에서 야당에서 뭐 지적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지적한 분 계시고 그런데 1,600명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어쨌든 농촌사회 지속성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그런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EU 제국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90년대 중반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공통점, 농촌사회의 농촌이 상당히 부강하고 융성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큰 밑돌이 바로 이 청년농 육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도 도입을 해서 과감하게 우리 정부에서 도입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노인들이 특히 노인들은 대부분 영세농들 아닙니까? 영세농들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한테 일정한 정도의 소득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뭐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최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현재 지금 농촌에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으로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환경에 큰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불금이네.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공익금 직불금으로 바꿔서 0.5헥타 미만을 포함한 모든 농가, 전국의 농가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120만 원씩 기본지급금을 줍니다. 연간. 그게 플러스해서 많이 지으면 뭐 더 주죠. 그렇게 해서 직불금을 과거에는 비례형, 그러니까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많이 주던 그런 제도를
일정한 정도를 이제 과거는 이런 식으로 직불금을 줬는데 그걸 이렇게 일정한 정도로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직불금 지급 체제를 확 획기적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가장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가 뭐냐? 결국 쌀이에요, 쌀값. 가장 많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전체 농가의 약 3분지가 쌀 경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 정도 54%가 말하자면 전업을 합니다. 쌀에. 그런 쌀만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쌀이 얼마나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쌀값을 일정한 정도의 유지가 되고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되고 또 쌀값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야지 농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 제가 장관을 할 때 그 박근혜 정부 때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이제 수확기 산지 쌀값은 우리 정부 들어가지고 첫 해에 15만 원까지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걸 제가 19만 원 중반으로 19만 원대 중반대로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과감하게 끌어올렸죠. 올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시에서는 도시에서는 난리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해요. 한 공기 쌀값은 200원밖에 안 돼요. 200원. 200원이 채 안 돼. 185원인가 그랬을 거야. 국회에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장관한테 답변했는데 185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쌀값이 185원이에요. 그 쌀값 좀 올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정한 정도까지는 너무 오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쌀 수급조를 통해서 19만 원대까지 이제 끌어올렸고 19만 원대의 쌀값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지금 전국의 창고에 있는 쌀이 재고가 적정해야 돼요. 재고가 남아도면 언젠가는 공급 푸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시장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묵은 쌀들 있죠. 그게 우리 전체 창고에 100만 톤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늘 가공용 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 쌀값 교란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초반에 사료용으로 다 틀어버렸습니다. 101만 톤. 그러니까 그 재고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재고 부담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냐면 1만 톤 재고 관리하는데 1년에 3억씩 들어요. 그러니까 많을 때 우리가 240만 톤까지 우리 적정 재고는 80만 톤인데 240만 톤까지 쌀이 지금 창고에 있었을 때는 6천억 이상을 쌀 지키는 돈으로 들어갑니다. 연간 이 국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과감하게 털어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재고가 거의 100만 톤 이내에 적정 재고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 교란을 하는 공급 푸시가 과감하게 완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는 매년 보면 수매가 그렇죠. 때문에 제일 그거 했는데. 이거였어요. 수매가보다도 쌀값 자체가 낮으니까 농민들이 쌀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 이때쯤이면 난리입니다, 난리. 그게 최초로 없애진 게 대한민국 농정사에서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최초로 19만 원대 쌀값이 올라가면서 농촌 데모가 사라졌고 매년 여의도에 뭐 농민들이 와서 데모하던 게 사라졌고 전국의 시도청, 시군구, 구청 앞에 농협 앞에 쌀 야적해 놓고 야적 시위가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히 쌀값 문제와 농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 강구한 거 이건 목청을 높여서 자랑해도 괜찮다.